28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연장하고 양천 등 학원 밀집 지역 3곳에 대해 찾아가는 선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기열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은평구 체육시설의 보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패션으로 타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투 업계 종사자들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학원가에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면서 학원 밀집 지역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근무자와 수강생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시는 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와 노원구, 양천구에 선별검사 시행이 확정됐고 나머지 자치구 중 학원가 중심으로 선별검사를 요청하는 곳에 추가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과 백신 접종률도 알아보겠습니다. 29일 0시 기준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 2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29.5%의 서울 시민들이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 백신 휴가제를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운수 종사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백신 휴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휴가는 1차, 2차 백신을 맞을 때 각각 하루씩 최대 이틀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백신 휴가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 대비해 운수업체에 접종 시기를 분산 시행하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개관 1년도 채 안 돼 시설 이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 하자 문제 때문인데요. 네, 최근 정례회에서 이에 대한 은평구청의 대응을 요구한 양기열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 양기열입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작년에 개관한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코로나19 때문도 아닌 하자 문제로 지금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한다는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올해 초부터 누수 문제라든지 여러 곳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요. 이 수영장이 휴관한 상태입니다. 이 통일로 스포츠센터를 2, 3개월 전부터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헬스장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데요. 아무래도 주요 체육시설이 수영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은평구청에서 시공사 측에 이제 하자 보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한 건설사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기보다 시급하게 진행될 건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 2월부터 센터랑 그리고 은평구청에서 하자 보수를 시공사에 꾸준히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제가 이번 달에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근 4개월 동안 수영장 누수 원인 분석만 하고 있더라고요. 통일로 스포츠센터가 지금 연간 운영비가 작게 잡아도 매년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세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운영하는 이 개인 클럽이었다면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건설사에 직접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예, 시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조금 확인하고요. 시공사 담당자뿐만 아니라 본사 쪽에 강력하게 항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에도 조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문제를 제기한 뒤에 시공사에서 빠르게 과실을 인정하고 하자 보수를 진행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수영장 누수 문제 때문에 이 내년까지 휴관을 해야 된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적극적인 대응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올해 재개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구청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금이 아니라 내 돈으로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청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주민들께서 빠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시설 복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누수 문제로 이 장기간 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평구청에서 정당하게 시공사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받은 피해 보상은 우리 은평구민들께 돌려드려야겠죠. 네, 지금까지 양기열 은평구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은평구는 소상공인이나 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가 민간 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고 보건소에 신청하면 최대 1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는 양천구의 전통시장을 주차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천구는 동행세일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전통시장 3곳에서 그동안 불법 주차로 간주됐던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은 목동 깨비시장과 신곡시장, 신정제일시장 등 3곳으로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등은 허용 구간에서 제외됩니다. 양천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주민에 한해 2시간 동안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등에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타투업 합법화를 주장해 화제가 됐죠. 국내법상 의사면허가 없는 타투 시술은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네,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또 다른 패션으로 타투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패션 타투 전문점, 다양한 타투 사진이 벽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 몸에 새기고 색을 입히는 작업, 출혈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 견딜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문신으로 인해 제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은 것도 느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너무 좋아요. 아픈 것도 좋고 저는.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거리에서도 타투를 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 어깨 등 부위도 제각각이고 귀여운 캐릭터나 좌우명 등 모양과 문구도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단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을 표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엄청 많이 하고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냥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한때는 연예인 등 특정인들만 음성적으로 즐기던 타투. 최근에는 눈썹 문신 등을 포함해 타투를 한 사람은 1,300만 명, 종사자는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신 시술을 하는 상당수가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추정되는데 소비층이 다양화되고 보편화되는 만큼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잣대는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빌미로 이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20년이 넘게 이어진 불법과 예술의 논란 속에 타투는 하나의 문화이자 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은평구는 초등학생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마을 배움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배움터는 돌봄 사각지대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요. 아이들은 집 대신 학교 교실에서 소규모로 마을 강사와 함께 원격 수업을 듣고 도자기 공예, 난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을 배움터는 읍명초 등 4개의 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이며 참여 학생은 70명입니다. 서울혁신파크 베리어프리 영화제 막이 올랐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베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프리 영화는 청각,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해설과 자막을 넣은 영화인데요. 상영 예정작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모모와 다락방의 수상한 요괴들, 마당을 나온 암탉 등입니다. 영화는 7월부터 매주 화요일 2시 서울혁신파크 홍보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버터가 미국 팝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5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는 한 달 만에 조회수 4억 회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 어딜 가나 젊은이들이 K-팝을 대표하는 BTS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팝송을 들으며 청춘을 보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대중문화의 힘은 곧 국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류가 버터 녹듯 전 세계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now that I got that heat. Let me show you.